수년도 가능한 맞아요. 일정 기억을 상실해가지고 불편한 기억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폐리성 인격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한준 선생님과 정신과 전문의 이재병 선생님. 이제는 뭐 익숙하시죠? 예. 이제 한번 모신 김에 저희는 쭉 찍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뽕을 뽑네요. 예, 뽕을 뽑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울증 책 썼을 때 오셨을 때는 2개 정도만. 아, 그렇죠.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촬영이었는데 오늘은 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재병 선생님이 좀 준비를 해주셨는지. 예.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듯이 그냥 공황발작 이꼴 공황장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황발작 중에서 숨 가쁘고 흉통도 있고 죽을 것 같은 공포다, 이건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저희 책에도 있긴 하지만 이인증과 비현실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되게 낯선 단어예요. 예, 그리고 공황장애에서만이 아니라 이인증, 비현실감은 다른 증상에서도 올 수 있는데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 거 와닿지가 않아요. 외웠죠 그냥.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책을 쓸 때 에디터님도 다른 증상들은 잘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뭔지 사실 또 되묻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텍스트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거라 비현실감, 이인증이 어떤 증상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제 두 개가 비슷하게 오고 같이 올 수도 있고 따로 올 수도 있는데, 이인증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아닌 느낌, 자신이 아닌 느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 어떤 생각, 감정, 내 신체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내가 느끼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약간 분리된, 유리된 느낌으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마치 내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 상황이 되면 되게 놀라고 더 오히려 불안해지기도 하죠. 네. 약간 내가 나를 바라봤다는 환자분들도 정말 맞아요, 가끔 맞아요. 계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인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비현실감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막 그런 짤 쓰잖아요. 나는 누구, 뭐 여기 어디, 약간 이런 것처럼 네. 갑자기 내가 여기 어디지, 이거 뭐지, 이 주변 상황들이 어떤 거지, 지금 몇 시지, 이렇게 시간, 장소, 어떤 물건, 사람 개념들이 갑자기 혼돈이 오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유리창에서 이렇게 딱 차단되는 것 같은, 세상과 내가 이렇게 단절되는 예.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거죠. 나로서는 분리된 거는 아니지만 그렇죠. 세상과 약간 분리된 그렇죠. 거. 나는 나대로 이제 있지만 내 세상과는 이렇게 좀 동떨어지는. 예. 이렇게 설명해도 좀 애매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환자분들도 이 진료실에서 앉아서 이 얘기 설명하시면서도 제가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표현을 못 하시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맞아요. 꿈과 같은 느낌이다. 꿈꾸는 것 같다는 느낌이 예, 꽤 꿈꾸는 많아요. 것 같다. 좀 몽롱하다, 붕 떠 있는 것 같다. 사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증상들입니다. 이게 또 공황장애뿐 아니라 꽤 다른 거에서 많이 맞아요. 나타나는, 좀 예. 어떻게 보면 흔하게 잠깐이지만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증상이기도 해서 아마 느끼셨는데 오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이래도 모르겠다. 그럼 이인증을 좀 비유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떤 상황을? 전쟁 영화나 아니면 뭐 히어로물 같은 데서 급박한 상황에서 주인공이 그때 도망쳐야 되는데 멍하게 있잖아요. 답답하게. 진짜 야 빨리 가라고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에 노출된 거잖아요. 전쟁도 그렇고 뭐 슈퍼히어로가 뭐 악당과 싸울 때 어떤 너 때문에 뭐 주변에 선량한 시민들이 죽었어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막 주인공 충격받으면서 그런 큰 스트레스 왔을 때 거기서 이제 순간 내가 분리된 것 같고 혼돈이 오는 거죠. 약간 멍해진다는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약간 일종의 방어기제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뇌가 그냥 그런 자극들로부터 좀 셧다운을 시키는 거죠. 그쵸. 지금 현재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안하고 우울하기 때문에 나를, 우리 몸이 보호해 주려고 더 이상 느끼지 마, 현재랑 떨어져, 이렇게 분리시키는 방어 기제인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분들이 많고, 놀래시고. 예, 그래서 자해를 하는 분들 중에 이인증이나 비현실감을 느껴서 자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자살 목적이나 이런 걸 하기보단 자해를 하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고통을 느끼면서 뭔가 현재로 돌아온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상담을 해보면 이분이 이인증과 비현실감을 좀 힘들고 좀 못 견뎌 해서 이런 통증을 느끼면서 자극을 주면서 이걸로 좀 돌아오는구나. 이거는 어쨌든 우리 몸이 나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지만 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공황 발작의 좀 증상일 수 있다는 거. 실제로 이런 방어 기제 차원에서 해리랑도 비슷한 맞아요. 면이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예. 해리를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해리를
설명을 한번 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해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디소시에이션이라고 얘기하듯이 제가 나 자신을 좀 분리함으로써 스트레스로부터 좀 벗어나는 행동이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해리성 기억장애. 그쵸. 뭐 수일에서 심지어 수시간, 뭐 수년도 가능한 맞아요. 일정 기억을 상실해가지고 불편한 기억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해리성 인격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지킬 박사한 하이드처럼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떤 심리적인 충격을 받아서 기억을 잃어버리는. 맞아요. 근데 그 기억이 보통 트라우마 관련된 부정적인 기억 때문에 이제 그 기억을 잃으면서 나를 보호하는 건데 사실 기억 상실이니까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장애가 또 생기는 부분이고요. 또 해리의 대표적인 게 이제 해리성 이제 정체성 장애. 이제 뭐 우리가 예전에 많은 분들이 뭐 다중인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새로운 인격이 나오는 거죠. 오진승이라는 인격이 있었는데 어떤 트라우마를 받으면서 공격적이고 이런 인격이 나오기도 하고 이 새로운 인격이 나올 때 원래 오진승은 이 새로운 인격이 활동할 때를 또 기억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나라는 오진승을 지키기 위한 우리 몸의 방어 기제인데 그거 자체가 어쨌든 너무 증상이고 일상생활에 너무 영향을 주니까 이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진 선생님 하셨던 도로시 게임 예, 그 느낌으로 오신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공황인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책에 이제 나왔던 비현실감 2인증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보았고요. 다른 건 다 이해되는데 이 증상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게 좀 자주 반복이 되면 꼭 공황장애가 아니라 다른 질환의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뇌전증, 예전에 이제 간질이라고 불렀던 신경과적인 어떤 증상일 수도 있어서 예. 이제 기질적인 거, 뭐 뇌 영상 검사, CT나 MRI 같은 거 찍어보고 확인을 하는 것도 일단 중요한 것 맞아요.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우리 오진 선생님께서 그 치료법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 과도한 흥분 이런 것들이 이인증과 비현실감 유발하는 어떤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엔 불안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의 어떤 방어벽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책에 나오는 우리 치료법들이 이인증과 비현실감을 낮추고 조절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예, 그 책에 다뤘던 컨텐츠 오늘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공황장애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자세하게 모르는 분들, 자세하게 모르는 게 당연하시죠. 그렇죠. 예. 전문가가 예, 아니시니까. 그래서 그걸 좀 쉽게 저희가 좀 풀어서 써봤고요. 혹시라도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이제 더 궁금하거나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또 제가 두 분을 또 모시고 예, 그때 또 여러 개 찍으면 되니까 예, 댓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또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